아무래도 그림책방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대화는 달리 자녀분들이 와고 머물기도 좋고 같이 뭔가 활동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자녀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여기서 이제 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으로서 딱 인식이 되면서 나는 엄마 일하는 곳에 안 갈게 딱 이렇게 됐어요. 네, 대신 둘째는 제가 막 나름 바쁘다고 안 챙겨줬는데 요쪽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이제 책을 통해서 한글을 깨치고 뭔가 엄마가 일할 때는 난 이거 해야지 이거 알아서 캐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책벌레가 됐어요. 어머, 좋다. 네. 좋은가요? 너무 책을 너무 과하게 읽어서. 아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멀리 네.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이 아이가 가끔씩 엄마 너무 힘들다. 나 노른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네. 엄마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엄마 네. 노른자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뭐 엄마 나 노른자 가서 책 실컷 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기운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퇴사하고 나서 책방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책방도 좀 다녀보고, 그다음에 책방지기 분들 뭐 토크 같은 거 있잖아요. 책방 창업 뭐 이런 거 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책방은 진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책만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한 상태에서 이제 멈춘 상태이긴 한데 수익은 실제로 어떠세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 또 책방 하나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는데 또 세 분이서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 면에서 어떠신지. 네, 책방에서 책만 팔아서는 어려운 건 맞고요. 근데 저나 이렇게 언니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아이들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로 학원이나 뭐 다른 기관으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쓰기도 좋고 그 수익이 100% 저한테 오니까 아이 키우면서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 초창기에는 당연히 힘들었고요. 작년까지도 사실은 수익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초등 논술 수업 선생님 또 저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제 가끔 나가서 아이 모임 같은 거 운영하고 친구는 미술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못하게 되긴 했지만 사실 납품이 이제 일정하게 들어오면서 약간의 고정 수입을 예측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맞추고 저희가 이전하면서 맞추니까 약간 인건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 올해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만족감이 있어요, 더. 근데 작년까지는 사실은 되게 힘들었고, 네. 책 팔아서 수익 나기는 힘든 게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이게 사실 저희 책방만의 일인 거지 어떤 책방은 책을 아주 잘 팔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꿈틀 책방 같은 경우는 책을 아주 잘 파세요. 되게 부러운데 그러니까 그게 책방마다 조금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 엄마들이 조금 심도 있는 뭐 인문학 공부라던가 이런 그림책 공부에 대한 욕구가 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도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사실 시도하고 노력한 거죠. 어떻게든 인건비는 가져가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남편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시도 끝에 얼마 전에 이제 글쓰기 강좌를 열었는데요. 그거는 이호께서 책을 읽으니까 글을 또 쓰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전 선생님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고정순 작가님을 섭외해서 같이 글쓰기 공부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까지 쭉 오면서 다들 글 동무들이 열의가 되게 있으시고 글이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일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책을 파는 곳이지만 독립출판도 해서 우리 엄마들, 여자들이 동기부여도 좀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이제 끝까지 오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디자인 맡고 편집, 교정, 교열,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맡고 저는 이제 인쇄랑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을 맡고 지금 뒷단을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100% 팔아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다음 달 안에 다 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럼 노른자 책방이 출판사가 되어가지고 네. 출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좋다. 성공을 하면 쓰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나 지금 시도를 못한 그런 여성들, 엄마들을 좀 이 공간에 모여서 계속 같이 함께 쓰기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조합이 되게 완벽하다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출신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뭔가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어쨌든 이 공간을 가지고 책을 매개로 해서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것은 사실은 저희 이게 유통 구조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팔아도 다른 물건에 비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산업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의 힘으로 사실은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책방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른자 학교라는 별명도 붙일 정도로 되게 저희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서 선생님을 계속 모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저희의 이제 수익 구조도 되면서, 저의 뭐랄까, 그냥 성장의 한 과정도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노른자 책방 독립출판 계획도 있으시지만 그 외에 계획 있으시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이혼님 말씀하셨듯이 번듯한 책을 출판을 해내는 게 저희의 올해 큰 목표고요. 이게 잘 되면은 이제 2학기에도 또 글쓰기 반을 또 꾸려서 또 이렇게 꾸준히 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공간은 그 아파트 상가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평 정도밖에 안 돼서 뭐 8명에서 10명이면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북토크를 할 때 이제 인원을 모시고 싶어도 더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층의 넓은 장소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북토크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창업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사실은 되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는데도 늘 불만에 되게 가득 차고 늘 일하다가 번아웃 돼서 이제 그만두고 이거를 되게 되풀이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 원인을. 근데 엄마가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몸은 가정에 묶여있지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해서 일도 되게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창업을 할 때까지도 제가 이제 그 돌봄의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나를 먼저 돌봐야지 우리 아이도 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창업은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사실 지금 엄마들의 창업이 키워드 핵심이잖아요. 컨셉이잖아요. 오늘의 인터뷰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일, 그 균형을 맞추는 그 제 두 번째의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은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포기했다시피 그렇지만은 그 진전성을 좀 따라가니까 돈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순수하게 나의 어떤 부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균형을 잘 맞춰하다 보면은 제2의 리즈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네, 어저께 씻다가 생각났는데 스스로 떠먹는 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늘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창업이 물론 이제 내가 좋아서 시작하긴 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과 이제 못 하겠는 것도 계속 부딪혀 나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늘 맛있는 것만 못 먹고 튼튼해지려면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창업은 스스로 떠먹는 모든 음식, 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밥에 하니까 완전히 확 와닿는데. 네. 더 많은 엄마 창업가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